본인이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 자문위원회를 하고 세종갑에 공천을 받는다고요? 이건 무례한 죄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나는 몰랐다. 마누라가 그랬다. 이게 마누라가 무슨 죄야? 각 당의 공천이 마무리되고 사실상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28일에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는 선거운동, 그러니까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마이크를 사용했다가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검토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전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마이크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고 확선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잠실 새마을 전통시장을 찾아서 송기호 후보 또 조재희 후보 남인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그 민주당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동영상을 봤더니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가득 차서 민주당 후보들을 연호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 영상을 좀 보시고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에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것입니다. 저희 송파을에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이 오신 것은 송파에서 이기면 전국에서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동의하시죠? 제가 이 지역에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당 후보 송기호입니다. 전국에서 이깁니다. 제가 많이 듣고 있는 말씀이 이겨야 한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이길 거냐? 이번에 못 이기면 너 죽어라입니다. 꼭 이기겠습니다. 꼭 이기겠습니다. 지금 공천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의가 아니죠. 이제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의 후보자 한 명의 공천이 취소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세종갑에 출마한 이영선 후보인데 이 사람은 이 사유를 보니까 정말 부동산 왕이에요. 뭐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천을 받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당에서 전격적으로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영선 후보가 공개한 부동산 대부분은 세종이 아니라 타 지역이었습니다. 일산이라든가 뭐 경기도라든가 별별 곳에 다 있어요. 대전, 뭐 유성에도 있고 구리에도 있고 그래서 6건의 오피스텔이 있고 아파트는 일산, 인천, 세종 이런 이곳에 여러 채가 있습니다. 심지어 상호금융권, 은행까지 동원한 영끌 갭 투자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부부 채무가 대출 총 6건과 임차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 10건. 그래서 37억 6,893만 원이에요. 와, 정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전체가 이 사람 재산이 38억인데 37억이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야말로 이것이 바로 갭 투자고 영끌이죠. 영끌을 해서 갭 투자를 한 거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민주당의 이 검증을 통과했고 어떻게 공천을 받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그리고 민주당 후보로 나선 사람이 이런 추잡한 일을 해놓고도 뻔뻔하게 공천 신청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심사도 안 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고 만약에 이것을 알고도 이 사람에게 공천을 줬다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심각한 거죠. 이 사람들은 이게 문제라고 안 본 거예요. 전세 사기 때문에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서민들은 보지 않고 이영선이 하나 살리자고 이 사람을 공천을 줬다? 그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공천을 취소한 건 잘한 거고요. 공천관리위원회는 사과해야 돼요. 물론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죠. 정말 그 민주당의 워낙 거대 정당이다 보니까 이런 허술한 검증이 나온 것 같은데 한석 날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고 공천을 하는 바람에 그냥 날린 거예요. 한석을. 공천을 취소했으니까. 그런데 이 이영선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 자문위원이었다고 그럽니다. 본인이 전세 사기에 가까운 일을 해놓고 여기에 자문위원을 맡고 있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또 민주당의 이런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 자문위원을 하고 이런 내막을 국민의힘에서는 몰랐겠습니까? 아니면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에서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공천을 했어요. 그러면 왜 그동안에 보수 언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선거 며칠 앞두고 일주일 정도 앞두고 이 문제를 전세 사기에 가담한 사람이 민주당에 공천을 받았다, 세종에 공천을 받았다 이러면서 대대적으로 기사를 쓰게 된다면 최소한 민주당은 20, 30석은 날아가는 것이다. 날아갑니다. 왜냐? 서민의 고통이 바로 연결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왜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합니까? 대파 875원을 이야기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자가 대통령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화를 내고 있는데 민주당 공천을 받은 사람이 도대체 이런 이거 정말 이게 뭐야 이 사람은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 상가 1채, 임차권 1개 이런 어마어마한 걸 그냥 정상적으로 벌었다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38억 중에 37억 원이 대출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그건 갭 투자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매입하고 거기에서 나온 보증금으로 다시 재투자하고 이런 형태로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목숨을 끊는 일까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전국에 걸쳐서 그리고 돈 되는 지역만 전국이라고 해봤자 서울, 경기 이런 데잖아요. 다 일산, 특히 대전 여기도 있대. 유성. 돈 되는 데만 전부 다 투자를 해놓고 이래놓고도 본인이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 자문위원회를 하고 세종갑에 공천을 받는다고요? 이건 무례한 자 아닙니까? 그래놓고는 나는 몰랐다. 마누라가 그랬다. 이게 마누라가 무슨 죄야? 마누라가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제 잘못입니다. 저의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공천 신청을 안 해야 되고 설령 공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후보 등록 전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반납을 할 줄 알아야 그게 인간이지. 지금 철체절명의 이번 선거가 어떤 선거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도 본인이 공천을 신청하고 공천에 통과하고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한다고요? 참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들이야. 내가 보니까 빨간당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쪽 가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 가면은 욕 안 먹어. 그리고 조중동이 나쁘다고 기사 안 써요. 자본주의에서 돈 많은 게 죄냐? 범법행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띄워준다고요. 그럼 그쪽으로 가야지. 왜 민주당에 와가지고 민주당을 말아먹으려고 합니까? 지금 완전히 엑스맨이야. 보니까 민주당 말아먹으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통하지 않죠. 이재명 대표가 정말 빠르게 결단을 했습니다. 이게 빠르게 결단은 아니죠. 안 후에 바로 결단했으니까 빠른 결단이긴 하지만 이미 거기를 공천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면 김종민 새로운 미래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간 이재명 대표에게 악담을 하면서 떨어져 나간 김종민 새로운 미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재화 국힘은 별로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민주당은 적에게 한 석을 넘겨주는 꼴이 됐습니다. 적보다 더 무서운 적.
아군이었다가 돌아선 적이 훨씬 더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정말 이런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고도 이분은 정말 너무 이영선 이름이 이영선이야. 하여튼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네. 뭐 하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꾼이지. 이런 사람이 민주당에 스며들도록 놔둔 민주당이 참 심각합니다. 예? 지는 거요. 이러다가는 물론 읍참마속이라고 합디다마는 뭐 제갈량이 마속이 목칠 때 북벌 잘못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읍참마속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석을 포기하는 고통을 감내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공관위에서 좀 잘 좀 하지 이렇게 해서 또 한석을 날리다니 마음이 좀 많이 아플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SNS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의힘 신범철 전 국방차관, 임종득 전 안보실 2차장 이 사람들 차상병 손직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공천도 국민의힘은 한다. 국민을 그렇게 우습게 보고 있느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뭐 좀 이런 놈 날렸다. 그러니까 국민께서 좀 똑똑히 심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국민의힘 후보자들이야 뭐 이런 일을 안 하면 공천받기 힘든 사람들이니까 뭐 그쪽은 괜찮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사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정말 잘 봐야 됩니다. 국민의 피눈물을 빨면서 국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공천받아서 여의도로 입성한다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전 검증을 제대로 못한 민주당 관계자들도 문책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70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좀 정체지만 고치고 올라갈 것이다. 170석을 국민의힘이 얻는다라고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본인이 공천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뻔뻔하게 이룰 수 없는 이야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평론가들도 지금 국민의힘이 170석을 얻는다고 말한 평론가도 없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래서 김민석 민주당 상황실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배짱이 부럽기도 하고 후암무치함이 두렵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 배짱이 부럽긴 하네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의 이러한 행태를 보면서 국민의힘을 찍는다고 생각을 할까요? 자, 그러면 정영환 공관위원장의 말이 다 허구냐? 허구는 아닙니다, 사실. 이분들은 그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니까. 첫째 근거는 뭔지 아십니까? 국민들은 새대가리 닭대가리여서 다 금방 잊어먹는다. 개돼지다. 그러니까 선거일만 되면 자석에 이끌리듯이 빨간 쪽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되게 국민들이 이제까지 그래 왔어. 그래 온 것도 사실이잖아요. 윤석열 찍을 때 이미 다 판가름 난 거야. 국민은 개돼지다 하는 것을 정영환이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국민의힘을 찍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산술적으로 나와요. 자,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이 몇 석입니까? 28석입니다. 그 제주도는요, 3석입니다. 그래봤자 31석밖에 안 돼요. 그렇죠? 민주당이 31석.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TK가 25석이에요. 그리고 부울경 여기가 40석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강원도가 8석입니다. 그러면 TK, PK, 강원까지 합하면 무려 73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31석과 73석, 그러면은 30석 대 70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석을 국민의힘이 앞서갑니다. 40대 빵에서 4월 10일 총선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죠. 170석이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무리는 아닙니다. 무리는 아니에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국민들이 그동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TK, PK, 강원 여기가 몰빵을 한다 쳐봐요. 73석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민주당, 호남, 제주 아무리 몰빵을 해봤자 31석밖에 안 나오니까 40석에 가까운 의석으로 출발을 합니다. 차이로.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니들이 아무리 잘해도 40석을 때려 엎을 수는 없어. 그 분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전혀 근거 없는 말도 아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물론 수도권 민심,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싹쓸이하지 않는다는 싹쓸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정영환 위원장의 생각이겠죠. 그러면 170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경기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 인천, 서울 해서 수도권에서 한 80% 정도 민주당이 먹게 된다면 이 말은 허구죠. 그리고 정영환 위원장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생각을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많은 비례대표를 얻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가 민주당으로 지역구에서는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영환 위원장의 분석은 초등학교 학생의 분석에 불과하다. 고차 방정식을 풀지 못하고 지금 1+1은 2다. 여기만 지금 집착해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마음에 별로 들지 않고 그래서 소극적이던 이 소극적 지지층들이 조국 혁신당이 나오면서 조국 혁신당에 투표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민주당 관계자들은 싫어합니다. 우리한테 몰빵을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선거 전까지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니야 그냥 우리 민주당을 끝까지 다 지지해야 돼. 몰빵해야 돼. 이재명 대표님께서 몰빵해달라고 그랬어. 몰빵해야죠 물론. 그렇지만 거기서 몰빵하지 못한다고 할 때는 이전에는 선택지가 없었어. 왜냐? 정의당으로는 못 가. 왜 못 가냐? 정의당은 거의 윤석열 이중대 노릇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거의 1%대밖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국 혁신당이 나옴으로써 민주당은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그렇지만 정영환 위원장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뭐냐? 실수가 나오게 되면 입조심들을 해야 돼. 이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박지원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쌀데기 없는 소리를 하고 또 민주당의 인천 후보들 같은 경우도 200석 하고 막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역풍이 분다. 그리고 유인태 씨 같은 그런 분들이 나서서 민주당 힘내 하고 앉아서 민주당 욕만 해야 되고 민주당 잘못된 것만 긁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그러면 그 사람들 말이 혹합니다. 그래서 선거 전까지는 제발 입을 다무시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따는 당상 호남 후보들 할 일 없죠 지금. 물론 할 일 없고 돌아다니는데 28일부터 또 열심히 옷 입고 피켓 들고 하겠지만 거기서 오버하지 마라. 오버하지 마. 어차피 이게 당선이잖아. 그냥 오버하지 말고 점잖하게 선거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당신들이 한번 잘못하면 나는 이미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어.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까불게 되면 수도권이 날아간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정영환 위원장의 말처럼 170석, 180석이 국민의힘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국민들은 또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당신은 실수하더라도 국회에 입성해서 삐까번쩍하게 살면 되지만 국민들은 고통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입으로는 자꾸 국민을 위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실수하지 말라고. 내가 뭐 민주당 당원도 아닌데 실수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좀 웃기긴 하네요. 그런데 나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이 또 막 과반 이상 해가지고 이 나라를 절단내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지 민주당이 엄청 좋아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너무너무 지금 이상하잖아. 거의 전두환 시절로 갔잖아요. 전두환 시절. 우리가 전두환 시절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난 좀 싫어요. 그런 게. 그래서 민주당 니들이 좀 잘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